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그,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함에 있어서 그, 감가상각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용은 그러니까 임대소득세 신고하면서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,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럼 나중에 뭐 양도세 혜택을 보는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기준으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조금 고차원적인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런데 가령 이제 건물이 토지 빼고 가령 건물이 뭐 12억짜리가 있다고 했을 때 가령 12억짜리 같으면은 이 내용연수가 보통 법적 내용연수가 30년이 됩니다. 40년. 그러면은 이제 연간 감가상각이 이렇게 한 3천만 원 나옵니다. 토지 빼고 건물만 12억이라고 했을 때 건물 가격이 더 높으면 이제 감가상각이 더 많이 나올 거고, 또는 빨리 상각하고 싶으면은 신고 내역연수를 요걸 30년으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신고를 해가지고 상각비를 더 높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걸 건물을 이제 12억짜리라고 보고 매년 감가상각비가 한 3천만 원씩 계상할 수가 있는데, 가령 이거를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소득세를 지금 당장 절세하는 게 유리한지, 또 감가상각을 해버리면 다음에 양도할 때는 또 이제 양도세가 가셔야 되는데,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버리면은 이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요 감가상각한 만큼 이제 양도 차익이 더 발생하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. 그러면은 우리가 양도세를 지금 감가상각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게 유리할 것인지, 안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해가 소득세를 줄이고 나중에 양도세는 뭐 나중에 가서 뭐 더 부담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법인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. 법인은 왜냐하면은 법인세 신고할 때도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또 그 건물을 양도했을 때도 또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감가상각하는 걸로. 왜냐하면 똑같은 세 효과가 있는데 화폐의 시간 단위, 지금 당장에 법인세 세이브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감가상각하는 걸로. 그런데 이제 이 소득세에 있어서는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적용되고, 또 나중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. 그런데 세율은 어차피 양도소득세율이나 그런데 이제 요 소득세율 할 때는 이제 과표하고 양도소득세의 과표가 다르죠. 그래서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. 세율 체계는 똑같은데. 그런데 이제 이 소득세율은 이제 임대료에 대한 또 간주 임대료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거고, 요거는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이제 세율이고, 또는 이제 또 양도소득세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고려해야 이 정답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걸 살펴보시면은, 가령 이제 3천만 원이다. 3천만 원 감가상각을 했을 때, 소득세율이 가령 8,800, 과표가 8,800 넘어가면 8,800을 넘으면서
1억 5천 이하라고 했을 때는 35%가 세율이지. 이거는 일단 가정적으로 이제 제가 설정해서 하는 겁니다. 뭐 또는 소득세는 임대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다른 또 근로소득이나 또는 임대소득 말고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가표가 8,800이 넘었을 때는 35%가 적용되니까. 그리고 건강보험료율도 또 고려해야 됩니다. 이게 건강보험료율이 장기 요양보험료율하고 합하면 이게 한 7%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을 했다고 했을 때 3천만 원, 소득세가 1,050만 원 세이브가 되고, 또 지방세 이제 10%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, 또 3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 금액이 줄어드니까, 건보료가 요 7%, 37, 21, 210만 원이 또 줄어듭니다. 물론 건보료 요거는 이제 지역가입자일 경우에. 근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뭐 직장에서 따로 내니까 요거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은, 근데 이제 임대소득이 이제 클 경우에는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클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도 요 건강보험료 따로 납부하셔야 됩니다. 그때는 고려하셔야 되고. 어쨌든 3천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해가지고 소득세 신고했을 때는 1,365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데, 그럼 양도소득, 요 감가상각 해버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금액이, 양도차익이 이제, 요거는 양도차익이라고 해야지. 차익이 이제 3천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. 감가상각을 해버렸으니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가 차감되니까 차익이 더 생기는 거죠. 그럼 어쨌든 소득세에서는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1,360만 원 세이브가 됐는데,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되느냐. 근데 양도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가령 15년 보유했다고 보고 상가에서 그 30%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되고, 과세 표준이 이제 요 빼고 나면 2,100만 원인데, 그 양도소득세는 이제 요 금액이 크다고 봐가지고 차익이 막 5억 이상이라고 봐가지고 이제 42% 이제 과세되는 걸로 했습니다. 양도 차익이 5억 이상이라고 보고, 그러면 이제 42%를 저거 하면 880만 원.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1.1% 지방소득세하고 해가지고 총 부담세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감가상각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.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해버리니까 소득세가 이 1,300 세이브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970만 원 더 늘어난다. 그러니까 지금 더 세이브 되는 금액이 훨씬 크죠. 그래서 감가상각 하는 게 낫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득세율이 지금 현재 35% 이상의 구간에 걸리면은 감가상각이 더 유리한 것으로. 근데 이걸 정밀하게 이제 검토해 보시려면은 가령 지금 소득세율이 가령 35%다. 35%고, 보험료율, 건강보험료율, 가령 지금 현재는 7%다. 그러면은 이걸 합하면은 42%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변경을 하시면 돼요. 가령 내가 지금 뭐 0.24% 세율이 걸린다면은 0.24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면 되겠죠. 어쨌든 지금 35% 세율이 걸린다. 이렇게 하고,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득세율하고 지금 양도 차익은 대략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, 그게 이제 가령 뭐, 그때 이제 양도소득세율이 이제 가표가 이제 5억 초과해가지고 42%가 걸린다 하면은 이제 42%의 이제 세율이 걸릴 테고, 그런데 이제 요 장기 보유 보유 특별공제율을 고려해야 됩니다.
요게 이제 15년 이상 보유하면은 30%가 되니까, 근데 여기서 이제 1에서 마이너스 이제 장기 보유, 요거 이제 장기 보유 공제율을 해가지고, 가령 그 이제 30%가 공제가 되겠죠? 그러니까 그거를, 요거는 이제 변수로서 고려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여기는 이제 1 마이너스 요거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최종 세율이 되겠습니다. 이거 합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되겠죠. 29.4%가 됩니다. 그래서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하고 그리고 지금 소득세율 그리고 양도소득세율 요거 세 가지는 이제 변수로서 자기 상황에 맞게 이제 저걸 하시면 됩니다. 가령 내가 10년밖에 보유를 안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럼 장특공제가 20%밖에 적용되지 않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게 33%가 이제 최종 세율이 최종 한계 세율이 되겠죠. 이게 최종 적용 한계 세율. 이것도 양도소득 그 세율이고 이것도 물론 이제 한계 세율입니다. 소득 한계 세율. 제일 높은 세율. 자기가 적용되는 요 세 개를 비교해 가지고 요게 크면은 지금 당장에 감가상각 하는 게 낫고 요게 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세이브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니까. 근데 또 이제 그게 기간이 언제 양도할 것인지가 화폐의 시간 가치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. 요거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뭐 복잡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부담하고 있는 제일 높은 소득세율 요거하고 건강보험료하고 요거는 바로 그 적용됩니다.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3,000 했으면은 요거하고 다 합해는 42%. 그래서 아까 이 3,000에 대한 42%가 보니까 요쪽에 해보죠. 42%니까 가령력이 요거를 하시면은 요 뭐 지방세는 요 지방세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도 지방세는 마찬가지니까 지방세는 고려하는데 요 지방세까지 고려하시면은 요게 나올 겁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이 한계세율 최종 적용 뭐 세율은 아닌데 어쨌든 율 건강보험료율도 있으니까 뭐 세율이라 말할 수는 없고 이 비교 대상은 이제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 가지고 이게 높으면은 지금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게 높으면은 이제 나중에 지금 감가상각 하지 말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게 더 유리하다. 근데 비슷비슷하다 하면은 조금이 이게 더 크면은 지금 상각하는 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 상각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. 지금 소득세율, 건강보험료율, 그리고 나중에 적용될 내가 가령 뭐 나중에 양도소득세 가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 뺀 가표가 42%다. 그럼 42%를 적용해 주시고 뭐 1억 5천 3억 이상이면은 이제 40%, 또 이제 1억 5천 이상이면 38%, 또 가령 그 이제 8,800에서 1억 5천까지밖에 차이가 안 난다. 그러면은 뭐 요거는 35%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. 뭐 그럴 경우에 이 당장 감가상각이 훨씬 유리하고
그래서 요 노란색 부분을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 가령 뭐 7년만 보유해서 뭐 7이 14, 요거는 14%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되겠죠. 그러면은 적용되는 이제 요 소득 그거는 요거를 뺀 거 1에서 요거 장기 보유 뺀 여기를 그리고 요거 두 개 곱한 게 최종 적용 한계세율. 그래서 웬만하면은 35% 지금 현재 요 한계세율이 35%가 초과하면은 거의 지금 감가상각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요게 나중에 42%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게 42%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10년만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게 유리하게 나옵니다. 어쨌든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 주먹구구식으로 뭐 감가상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근데 규모가 있는 그 임대사업장은 무조건 감가상각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물론 이제 장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기장한다는 전제하에서요. 요거 잘 활용하시고 이거 그 많은 절세를 하시면 좋겠네요. 예, 이상 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, 예, 그거는 제 영상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